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셉니다. 용산 국방부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강한 만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은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집중 진단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논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 태풍의 핵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청사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격렬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의 반응 어떤지 한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네네. 지금 국민들 이 집무실 이전 논란에 대해서? 일단은 당혹함이 먼저였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역대 어떤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이렇게 그 대통령을 집무실로 네. 청와대로 바꾸겠다, 이전하겠다 이런 공약은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했고 또 이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좀 옮기려고 했습니다. 정부 청사 쪽으로 네, 옮기려고 그렇죠. 했었고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면 문재인 후보 시절 2012년, 2017년 두 번 다 문재인 후보는 강력하게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라고 정부 청사로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는 1년 동안 조용히 뭐 진행을 하다가 1년 후에 이게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라고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어찌됐든 언젠가는 옮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윤 당선인이 갑작스럽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 그러니까 아니 지금 당장이었어? 하고 놀란 거예요. 일단은 그 놀람이 첫 번째 반응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좀 분열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부터는 아니 역대 대통령이 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면 뭔가 청와대가 문제가 있구나. 실제로 들어가 본 사람들마다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민심과 유리되는 그런 그 느낌이 분명히 존재하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공감하는 분들도 꼭 있고요. 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너무 급한 게 아니냐. 아니 자신들이 살 집도 뭐 1년은 안 걸리더라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알아보고 이사하는 거 뭐 다 해서 수개월이 걸리는데 대통령의 집무실 또 청와대라는 상징성이 그렇게 2개월 만에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은 좀 반대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혼재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혼재돼 있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좀 당혹해하는 사람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김인만 소장님. 자, 용산에 사시는 분들 이 생활 환경 이전한다면 뭐 사실상 확정됐으니까 생활 환경 또 자신이 살고 있는 부동산 문제, 재개발, 재건축 문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어떻던가요? 뭐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말씀하셨듯이 뭐 당혹감도 있고 이제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자 이제 경제 문제로 넘어가고 부동산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더 미묘해집니다. 제가 오늘 용산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요? 점심시간에 한번 용산 현장을 한번 체크를 하고 왔는데 의견이 다릅니다. 이게 청사 이전 주변 지역들 한강로 158번지 일대 재개발 구역인데요. 158번지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지역입니까, 여기가? 그게 그 한강로 도시환경 정비 구역인데 2010년도에 구역이 특별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고요. 2011년도 추진이 12년도 조합 설립하고요. 13년도부터 이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조합 간 내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건축 심의까지 받음에도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못 받고 지금 한 8년째 표류가 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야 이게 굉장히 낙후됐거든요. 가보면 삼익 맨션 거의 뭐 허물어져가는 그런 아파트인데 거기가 혹시 그 삼각지역 바로 근처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그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전을 하고 용산공원이 되면 고도 제한도 풀리고 우리가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청와대 집무실이 이전하니까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고층 개발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라는 굉장한 당혹감과 불만, 우려의 목소리들을 막 쏟아내고 있고요. 그 강 건너 불구경 지역, 그러니까 158번지 일대가 아니고 다른 그 신용산역 북측 전면 1구역이라든지 이런 구역들은 내심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
지금 국방부 이전도 잘 안 되고 있고 민족공원이 2027년인가요? 완공 목표였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면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 아니야? 땅 위로 다니는 경의선이나 지하철 1호선도 예.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는데 야 저거 보기 싫어. 대통령 공약에도 그 내용이 있거든요. 야 공약 지하. 이행대로 지하로 집어넣으라고 했을 때 훨씬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구민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158번지 일대 분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이제 강 건너에 있는 지역들은 강이라는 게 한강은 아니고요. 이제 한 구역 떨어져 있는 지역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내심 가지고 있어서 아 이게 용산 구민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다르구나.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강로 158번지 삼강 맨션 바로 국방부와 합참 바로 앞이네요. 바로 네네, 옆인데 이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고도 제한 등이 추가될까 봐 좀 걱정하고 있고. 건축 심의가 잘 안 나지 안 않을까 될까 봐. 나중에. 네네. 반면에 좀 떨어진 곳 그럼 뭐 국제업무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세하게 한번 다시 들어가 보고요. 자, 문제는 이제 국방부로 옮긴다면 들어가는 비용 논란이 많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비용을 세세하게 밝혔는데 민주당이 뭐 1조가 넘는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이 비용 차이가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일단은 조금 양쪽 다 이제 그러니까 이 시청자분들은 양쪽 다 조금 이렇게 그 거품을 좀 덜어내서 중간 정도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김병주 의원 발입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 군인 출신이시죠. 그런데 1조 원이 주로 김병주 의원 쪽에서 추산한 건데 좀 내역을 보면 이사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장소를 그냥 그 공간을 이사하는 게 아니라 딱 비어 있는 땅을 사야 되고 거기다 건축물을 세워야 되고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국방부라든지 합참이라든지 그러면 청와대가 일로 오면은 연쇄적으로 자리를 옮겨야 되고 옮기면 새로운 어떤 시설들을 다 만들어야 되고 일일이 다 만드는 것을 가정해서 추산하다 보니까 그럼 지금 표에 나오는데 네네. 국방부 본청 이전에 2,200억 저거는 국방부 본청을 새로 짓고 그리 갔는데 저렇게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죠? 합참 본청도 새로 짓고 경호시설 새로 짓고 다 여기에 새로 짓는다는 걸 가정하에서 최대한 지금 액수를 만든 겁니다. 하다못해 EMP라고 해서 현대전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게 전자기파를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공격을 하는 것. 근데 그 이 방호 시설도 1천억 원 가까이 든대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방부가 우리가 지금 이 청와대가 옮기는 곳이 다른 어떤 민간 시설이 아니고 국방부잖아요. 네. 그럼 국방부는 청와대 못지않게 모든 군과 관련된 업무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EMP 시설도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선인 측에서는 그래서 너무 부풀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당선인 측에서 얘기하는 495억 가까이 되는 것은 이제 일단 기재부에 의뢰해서 기재부가 산출해낸 겁니다. 근데 이건 일단 아주 박하게 지금 사실 산정한 건 맞아요. 금액만. 그러니까 이전했어요. 이전했어요. 끝. 근데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1조 원 가까이 더 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당장 오늘 지금 원래 국방부 합참 건물로 가서 국방부 합참이 함께 쓰는데 합참이 이 남태령 수방사로 이동할 때 드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갈 거다고 당장 당선인 측에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건 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원래 2000년도까지는 합참과 그다음에 국방부가 한 건물을 썼어요. 지금 구관이라고 얘기하는 신관을 하면서 지금 국방부가 이제 건물이 있고 합참이 새로운 건물로 갔는데 합참이 새로운 건물로 만들 때 한미 연합사와 함께 쓰는 거를 가정을 해서 굉장히 넓게 만들었어요. 지금의 합참 건물이 사실은 비어 있는 공간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 남태령으로 간다는 건 전략적인 그런 고려, 앞으로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렇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갖는 것이지 청와대가 이전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또 이전하고 해서 연쇄적으로 세입자들이 지금 이사를 가는 그런 상황 때문에 남태령으로 당장 간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선인 측에서는 그 비용은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당장 청와대 이전 비용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장기적인 우리의 어떤 군사 플랜으로 하는 어떤 비용으로 따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런 이제 비용 문제는 서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워낙 간격이 큰데 여튼 청와대가 국방부 청사를 쓰게 될 경우
김인만 소장님, 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고도 제한이 뭐 추가될 거라든지 비행 금지 구역에 제한을 더 받게 될 거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네네. 어제 대통령 당선인은 추가 규제 없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네. 실제 그럴까요? 어떨까요?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추가 규제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고도 제한 같은 경우는 서울시 권한이거든요. 오성 서울시장도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제 안 새로운 한다? 규제는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말씀하셨듯이 국방부 건물이에요. 이미 군사 시설이고 군사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네. 이미 고도 제한이 다 적용되고 있고요. 많은 규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안 한다는 거지 있는 규제를 푼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된다면 규제가 하나도 없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미 기존에 있던 규제를 실질적으로 추가로 더 플러스 알파로 얹지 않겠다는 거지 기존에 있는 규제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네. 제가 앞서서 이제 한강로 158번지 일대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하는 게 그거죠. 물론 천편일률적으로 얼마 이상 안 돼라고 규제를 할 수도 있지만 서울시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서울시에서 건축 심의할 때 35층 룰이 없어졌지만 모든 게 다 고층으로 개발되는 건 아니고요. 건축 심의를 받는데 옆에 청와대 집무실이 있는데 고층 개발을 심의를 해줄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 그거는 심의에서. 규제가 아니고요. 예. 건축 심의에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남산이 있잖아요. 뒤편에 보면. 그 남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그 경관지구로 해서 12m에서 28m 정도 고도 제한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산 쪽은 이미 상당 부분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안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있는 규제가 다 풀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그래서 규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추가 규제는 없는데 추가 규제는 없는데 기존에 이미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예. 고도 제한도 적용되고 있고 건축 심의에서 아마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35층 이상으로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5층 이상은 무리가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을 수포로 가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민주당의 반대 근거는 뭡니까, 자기들이? 일단 예비비의 지출의 근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예비비. 뭐냐면 인수위법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에서 인수위가 하는 활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정권에 대한 이양이라든지 정부 부처에 대한 보고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항목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새롭게 뭐 그 집무실을 이전하는 어떤 비용을 할 근거가 있느냐라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모든 어떤 예산은 어쨌든 국회에서 해야 되므로 추경을 해야 된다. 추가 경정 추경을 예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따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주장이고 여기에 반해서 당선인은 이건 사실상 현 정부와의 협조 문제다. 예비비는 어차피 현 정부에서 결심하면 되는 거잖아요. 현 대통령이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단초는 기재부가 이걸 협조해 줬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산출하는 것에서 그래서 당선인이 직접 기재부가 산출한 자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 내일 상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일 예비비 496억을 네, 상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일 상정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부 보도에 의하면 내일 상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세 번째는 오늘 다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회담을 위한 사전 협상을 재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좀 맞물려 봤을 때 사실상 대통령이 이걸 결심을 해서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2012년, 2017년 후보 시절에 강력하게 청와대 이전을 공약을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반대한다라고 하기에는 참 이게 좀 민망한 어떤 상황이 됐어요. 액수를 갖고 얘기하기에는 예비비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건 사실상 당선인과 대통령 간의 어떤 뭐랄까 교감이 있으면 충분히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당장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받아들입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직 집권 여당이라고 했을 때 정부가 안 바뀌었으니까 민주당이 그걸 반대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국무회의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걸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서 땅땅땅 두드리면 일단 일이 시작이 되는 거네요. 네네, 시작이 됩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저께 당선인이 50일밖에 없는데 50일 동안 하겠다고 하니까 하루하루가 지금은 스타트예요. 하루가 미뤄지면 그만큼 49일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현 정부한테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정치적으로 해법이 분명히 존재하긴 한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아까 우리 김인만 소장님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인근 재개발 재건축 올스톱 될 거다.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물 건너 간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던데 자, 국제업무지구가 도대체 이 국방부 청사, 대통령 새로운 청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이게 물 건너 갑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물 건너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지금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빨리 되던 사업이 갑자기 올스톱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물론 6월 달에 지방선거를 해야 되지만 추가 규제를 안 한다라고 했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올스톱으로 지키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소 좀 약간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국제업무지구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 바로 옆에 인접한 것도 아니고요. 그 정도 거리도 개발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도대체 청사, 경호를 대통령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부 집무실과 한 1km 정도 이상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국제무지구는? 그리고 이게 시대가 좀 달라졌잖아요. 이게 60년대, 70년대 아마 그런 규칙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때 기준에서는 뭐 그런 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바로 인접한 지역의 고층 빌딩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니 1km, 2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그 개발까지 막아버린다면 아마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고요. 아마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또 추가 규제를 안 한다고 했고요. 이런 것까지 막겠다라고 하면 저는 국민적 여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재개발 구역도 용산의 모든 재개발 구역이 올스톱이 된다. 제가 한강로 구역을 말씀드렸지만 한강로뿐만 아니라 용산에서 가장 중요한 구역이 한남이거든요. 예. 한남 뉴타운이 있는데 지금 상구역이 속도가 좀 빠르고요. 나머지 구역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거리가 좀 있어요. 이게 뭐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요. 집무실이 거기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뉴타운 개발이 안 된다? 조합 내부의 비리라든지 조합원들의 다툼, 서울시와의 건축 심의 때문에 늦어지는 거지. 네. 그게 지금 또 국방부 건물이 있는데 국방부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지금 재건축 준비 중에 있잖아요. 네네. 뭐 한때 68층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집무실하고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거리적 제한도 있고요. 그거는 오히려 서울시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건축 심의가 이제 그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룰이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 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68층도 가능하고요. 서울시에서 안 해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한강변에 있는 지역을 고층 개발을 막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대통령 집무실이 새로 옴으로써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바로 인근 지역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좀 거리가 있는 지역들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서울시는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밀집 문제 이런 걸 좀 따지겠죠. 네. 이종근 평론가님, 지금 뭐 군의 사기 문제와 안보 불안을 이유로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듯도 해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직접 취재도 하고 네. 또 이제 언론 보도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국방부가 좀 반대를 했던 건 맞아요. 네. 보니까 그 당선인 네. 측에 네.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뭐 20일 동안 24시간 뭐 해야 되고요. 거기 사다리도 그 설치를 못 하고요. 뭐 이렇게 뭐 많이 보고를 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특히나 이제 군사 전문 기자들은 다른 어떤 출입처보다도 오래 거기에 출입을 하는 기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거예요. 국방부 내에서는 사실 국방부가 군인들만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민간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군인들은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한 곳에서 오래 정주하는 군인들은 없어요. 언제나 계속 보직이 바뀌고 이사를 보직이 해서 바뀌니까. 기억하시겠지만은 뭐 군 장성 같은 경우 30번도 넘게 뭐 이사를 했다. 뭐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를 한 거 바로 옆 건물에 이사하는 건 원래 거기 있었다가 지금 다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군인들 스스로가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로 거기에 국방부 내에 민간 공무원들이 좀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옆으로 갔다가 점점 우리가 계룡대로 가는 거 아니야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서울에 있고 싶은데 나중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계룡대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밀려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불만들이 좀
좀 많이 예. 노출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의 사기를 걱정하는 저는 군인분들의 취재 저도 꽤 많이 해봤습니다만 예. 그건 없고요. 그다음에 안보 문제는 안보, 네. 사실 자꾸 이게 좀 흐려지는 게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건물에 지금 청와대가 이전하는 게 아니고 예. 국방부 건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건물이고 또 안보 문제가 이전하는 와중에 무슨 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국방부 벙커가 지금 C4I라고 해서 이 전체적인 어떤 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다 관할하는 정찰 그 정보가 집약되는 그런 체계 시스템이 청와대 벙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합참과 국방부 벙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직접적인 군사 대응은 국방부가 하는 게 아니라 합참이 합니다. 그러니까 합참이 실제로 군인들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역할은 사실상 민간 통제, 군의 민간 통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하더라도 일단 합참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합참 벙커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 자체는 아무런 어떤 태세에 이 문제가 없다라는 게 당선인 측의 지금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 합참의장 출신 11분이 조금 네네. 걱정하는 성명은 발표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런데 또 저도 그것도 취재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또 성향별로 조금 바뀌어서 성명은 안 발표하셨지만 합참위원장 출신의 또 다른 분들이나 군 장성 전체적 군 장성 분들 특히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네. 차라리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 안을 먼저 3월 15일 날 당선인 측에 제안을 했다고 해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예. 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예, 분이라면서요. 국방부 쪽으로 옮기는 게 차라리 낫다. 저 정부 총사보다. 라고 3월 15일 당선인 측에 제안을 했다는 일화도 있고요. 네. 그래서 군도 물론 의견이 약간 갈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한 문제 이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여튼 또 윤석열 당선인이 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용산공원과 대통령 집무실을 이렇게 연계해서 미국의 백악관과 같은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용산공원의 이 설립, 용산공원은 좀 계획이 어떻게 돼 있었나요? 원래 용산 계획은 2027년까지인가요? 2027 그때까지 이제 완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2027년까지 되기는 지금 상황을 보면 좀 어렵지 않나라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예. 이제 기대를 가지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잘 안 되고 있었는데 국방부도 언제 이전할지도 모르겠고 네. 합참도 저게 이전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이전할지도 모르겠고 예. 왜 안 하는 거야라는 이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예.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대통령 집무실에 옮기면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고 공원도 조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집무실을 이전한다라고 하는데 용산공원을 개발 안 한다? 네. 제가 볼 때 안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 2027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민족공원의 시계는 좀 빨리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하게 됩니다. 좀 느린데 네. 좀 쉽지 않은데 네. 속도가 빨라질 그래서 가능성이 기대감을 높다. 가지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그동안에 계속 기대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되는 거야. 청와대가 이전에서 다소 불편함은 있더라도 예. 얻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 거 아닐까. 지하철도 지하로 갈 수도 있고 민족공원 빨리 개발이 돼서 이게 되면 용산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아까 평론가님 말씀대로 내일 이제 예비비가 국내 의결이 된다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서두른다. 조금 1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 의견이 나름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조금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 집권 일단 국민의힘 내부라기보다 이 인수위에서 최종 회의를 했대요. 그 전날 발표하기 전날 일부 이제 인수위원들이 이걸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어쨌든 한 1년 정도는 청와대에서 있고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면서 의견 수렴을 하면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또 내셨답니다. 근데 당선인이 직접 물론 그 발표 때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자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의지가 강하셨는데 네. 1년 동안 숙고를 한 끝에 그냥 눌러 앉은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가면
사실상 그 나오기가 쉽지 않다. 저는 이제 저도 청와대 출입을 해봤지만 예. 한 3년 차, 4년 차 되면 예. 청와대의 그 비서관이나 행정관, 특히 이제 비서관들의 느낌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도 쓴소리도 듣고 뭐 하는데 네. 이렇게 한 이 3년 차, 4년 차 되면 도리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쓴소리는 듣지 않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국민들이 저렇게 얘기하고 언론들이 저렇게 하느냐. 근데 저는 역대 정권이 늘 비슷했거든요. 이 바뀌는 게 그렇게 되는 게. 그래서 물론 공간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 유리돼 있다. 정말로 너무 유리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누군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정말 이거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다. 즉 지난번 YS 김영삼 대통령 당시 시절을 되돌아보면 중앙청 있지 않습니까? 예. 중앙청 허무는 것 같고 얼마나 공방이 많았습니까? 야, 그 돈이 들어갈 거면 그 돈 당시에 경제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려운데 써야지. 그리고 다크 히스토리. 그러니까 우리의 암흑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찬반 논쟁이 많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쨌든 허물었습니다. 그때 지지율 떨어졌어요. 허물었을 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후대가 바라보는 건 경복궁이 어쨌든 고스란히 우리에게 그 전통과 가치로서 되돌아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임단선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저지르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 네. 자, 이제 뭐 본격적인 용산 시대, 대통령실 용산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용산의 부동산 시장에는 그러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이런 전망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영향은 용산 없을 부동산 것이다. 시장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게 안 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디테일한 부분, 그러니까 뭐 지하철이 진짜 지상철이 지하로 내려간다든지 민족공원이 빨리 개발이 되고 추가 규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플러스 알파 긍정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실제로 그는 당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집무실만 이전하면서 규제를 안 한다라고 했는데 고도 제한이 더 강화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설마 추가 규제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규제를 하고요. 막 막고 뭐 민족공원 또 느려지고 저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집무실을 옮기게 되면 민족공원도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대통령 공약에도 지하철 지하화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건 이재명 후보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저는 좀 약간 긍정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하게 됩니다. 청와대를 벗어나면 그 지역, 네. 경복궁과 뭐 통리동 그쪽 지역 전체로는 어떨까요? 그쪽 지역은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묶여 있었죠. 네. 묶여 있어서 이제 기대감이 지금 한층 커지고 있는데 생각을 해야 될 게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요. 그 지역이 뭐 고층 빌딩 이렇게 개발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복궁에 있잖아요. 문화재 보호구역이고요. 뒤에 인왕산이 있죠. 자연경관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도 제한은 적용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전하고 나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북촌처럼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예. 맛집도 늘어나면서 아마 주변 상인들은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상인들? 굉장히 좋은 관광 코스가 될 것 네. 같거든요. 서울에 사실 볼거리가 뻔하잖아요. 뻔한데 청와대와 인왕산과 그 주변 한옥들이 연계된 관광 코스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런 상인들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평론가님 일부에서는 뭐 풍수지리 때문에 청와대 안 들어간다 뭐 그런 논란까지 있어서 근데 대통령 당선인도 명쾌하게 해명은 했습니다만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 청와대와 관련해서 아마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오래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이 청와대와 풍수 관련된 어떤 그 기사 내지는 온갖 그 블로그 글들이 있어 왔어요. 그건 뭐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 1년 후 그러니까 그 광화문 시대를 접으면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그걸 발표를 했는데 직접 그 동영상도 있어요. 기자들이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옮기시려고 했어요 했더니 그 풍수상으로 나쁘다는 소리가 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장이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이미 윤 당선인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고요. 사실상 풍수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저는 그 자리가 사실상 역사적으로 저희들이 떳떳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 자리가 처음 시작된 게 1939년에 미나미 지로라는 조선 총독부 7대 총독이 처음으로 관절을 만들어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총독이 가장 극악한 총독이었어요. 그 내선 일체 강조하고 창씨개명 종용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부 다 강제로 징용하게 만든
시작된 아주 극악한 A급 전범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시작해서 관저가 시작된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그런 점에서라도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되지 않냐. 물론 노태우 정부 시절에 100m 이전에서 다른 100m 바깥으로 관저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역사적으로도 그 자리가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자랑스러운 자리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든 뭐 봉수 이런 것보다는 윤석열 당선자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뭐 단호한 의지를 보였으니까 차근차근 진행이 될 거로 봅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